이게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시행계획을 보고 있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학생부종합 면접형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기 지원 자격은 국외고가 되지 않는다. 즉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고교 전 교육 과정을 국내 고교에서 이수해야 하므로 해외고 학생들은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추천 인원의 경우에는 고3 재학 인원의 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재학 인원이 있다면 3명까지는 추천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네요. 참고로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고등학교 재적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단계별 전형 살펴보죠. 일단 교과가 40% 들어가고요. 사실 학생부 비교과 자소서는 둘 다 이제 일반 서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해놓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0%, 60%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요새 학생부 비교과가 안 좋은 학생들 찾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과의 반영률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모집 인원의 3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자로 선발해서 단계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40, 60%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그 평가를 40%로 면접 평가를 60%로 해서 이때 3배수에 들기만 한다면 사실상 면접으로 내가 3배수의 꼴찌로 들었어도 1배수의 최초합으로도 합격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최저는 적용하지 않고 참고로 연세대는 지금 최저 적용한 게 없죠.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내신 싸움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전략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신 올리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여도 반드시 해야만 해요. 지금 고려대도 받고 이화여자대학교는 원래 그랬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그 전형들의 내신을 실제적으로 더 반영한 데다가 거기다 그런 전형들의 비중을 높이고 있죠. 그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재작년만 해도 우리 학교에서 뭐 이 정도 내신이면 한양대 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정말 교과가 중요해진 시기가 왔어요. 네, 교과 반영 방법을 보시면 지금 2등급까지는 감점폭이 적은 편인데 3등급부터는 감점폭이 상당히 크고요. 4등급부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등급이 간혹 섞여 있는 경우에도 감점폭이 아주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세대를 면접형으로 지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이 Z 점수도 같이 반영을 하고요. Z 점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원수가 좀 많은 학교면 좀 더 유리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Z점수가 몇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환산점수가 몇 점이다. 이런 것을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장할게요. 자, 이번에는 활동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을 포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이 전형에서는 한 개만 쓸 수 있다 그랬죠. 활동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3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형 3개 중에서는 한 개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는 기회균형과 일반 학종을 같이 쓸 수 있게 해준 학교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균형을 학종으로 쓸 친구들은 다른 전형을 학종으로 쓸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활동우수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활동우수형은 현재로서는 뭐 졸업자도 되고 졸업 예정자도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면접형과 다른 점을 얘기하자면 요거예요. 바로 국내외. 그러니까 아까 우리 면접형 봤을 때 국내만 된다 그랬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우수형에서는 국내외가 전부 다 포지션이 가능하다. 대신에 국제형과 다른 점은 이 국제형은 국내고와 해외고 검정고시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인원수도 따르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국내고다, 내가 해외고다 이것을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수시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기회균형은 어떤가요? 기회균형도 국외고등학교도 돼요. 그 점이 좀 독특한 점이죠. 기회균형도 국외고등학교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지원 불가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전형 요소는 서류평가 100에 모집 인원 일정 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근데 2.5배수로 항상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5배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좀 2.5배수가 너무 적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3배수나 혹은 뭐 4배수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면접평가 40%인데 역시나 면접의 반영 비율이 꽤나 높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대는 최저는 다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전형의 경우도 최저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 일괄합산 전형이라는 점이
독특한데 여기는 논술시험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내신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에 맞춰서 아마 논술학원에서 준비를 많이 해주실 텐데요. 논술 유형은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면 사고형 논술 시험을 치게 됩니다. 제시문이 가나다라 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출제 형식은 교과목 통합형과 영어 제시문 포함이 가능하다는 점이 안내가 되고요. 수리 통계 자료나 과학 관련 제시문이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도 수리 통계 자료나 과학 관련 제시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아야겠죠. 참고로 제가 이걸 해보니까 고려대학교의 면접 스타일과 연세대학교의 논술에서 나온 제시문 스타일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학교를 같이 준비하실 때 고려대는 논술은 없지만 면접에서 제시문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 면접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만약에 논술처럼 수기로 쓰게 된다면 어떤 답변을 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을 보시면요. 논술 유형에 기본 학업 역량과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출제 형식은 수학 과목이 60점, 과학 과목이 40점이라고 합니다.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각 모집 단위별로 전공 특성을 반영한 지정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한 개 과목을 원서 접수 시에 애초에 선택을 딱 합니다. 나는 물리를 볼 거야. 나는 화학을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수학 하나, 과학 과목 하나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과학2 수준까지 출제할 수 있다고 하고, 만약에 너무 난해한 개념이면 제시문에서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토대는 다 마련을 해놓고 대신에 과학2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기억을 해서 과학2의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면 사실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과 과목 2과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은 각 모집 단위별로 전공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한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물리학과를 쓸 때는 여기 물리랑 화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선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계공학부의 경우에는 역시나 물리나 화학은 선택이 가능한데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선택이 안 된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지구과학이 선택이 안 되는 게 가장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논술에서 치의과 선발하고 논술에서 의예과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겠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인원수가 많이 감소한 국제인재입니다. 이 국제인재의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국외고는 국제인재를 쓸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왠지 이름은 국외고를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활동 우수형은 국외고가 쓸 수 있는데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는 국외고가 못 써요. 여기도 이제 나오죠. 만약에 외국인 쪽이다,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학생부조와 국제형으로 지원하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자, 서류평가나 면접평가는요, 아직 일정 배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국제인재 4배수, 3배수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직 이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수에게 면접에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실제로도 아마 3배수가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면요, 이전에 2.5배수였던 학과들이 있는데 이번에 수시 인원수를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인원수 자체가 좀 줄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2.5배수였던 정도의 인원수를 면접을 볼 수 있게끔 짜놨을 텐데 그 인원수를 3배수로 해도 인원수 자체는 이제 거의 큰 변동이 없게 되는 거죠. 3배수설이 가장 유리합니다. 아까 이번에 처음으로 최저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인재를 수시로 하더라도 최저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에서는 이제 교과와 서류평가, 그다음에 면접평가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연세대 체교과도 입시를 많이 도움을 줬었는데 주로 제가 도움을 주는 것은 연세대를 꼭 가고 싶어 하는 경우에 체교과를 좀 뚫어본다 이런 쪽으로 접근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새로 생긴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은 삼성전자랑 계약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학과이고 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반도체에 조금 관심이 있고 반도체를 통해서 뭔가 삼성전자에서 딱 일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여기를 지원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른기회 전형이 나와 있네요. 연세 한마음 농어촌 특수교육 대상자 북한 주민. 그래도 작년보단 좀 많이 단순화되긴 했어요. 그전에는 너무 페이지가 많아서 암기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시 컨설팅에서 연세대 복력하면서 굉장히 막 손에 땀을 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정시 컨설팅 연세대를 지원하라고 알려준 친구들은 다 합격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네, 의과대학은 뭐 인성면접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거로 떨어지는 케이스는 정말 흔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막 안 될 사람이 붙거나 이런 경우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10명 아까 우리 봤던 거. 네. 그래서 수시에서 40명, 정시에서 10명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이 올해부터 신설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1탄, 2탄, 고려대학교 1탄, 2탄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연고대를 꼭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있는 내가 관심 있는 학과들을 어떻게 했을 때 더 유리하게 또 어떻게 채점을 하고 내가 그 채점 방식에 맞춰서 어떻게 그 대학을 갈 수 있을까를 공략하면서 궁리를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입시를 좀 더 주도적으로 설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